먼저 시간에 유튜브에 최재형 씨 사주를 올렸었거든요. 올렸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도 최재형 씨 사주가 사시가 아니고 갑진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걸 내렸습니다. 갑진시래야 이게 고시도 하고 또 감사원장도 하고 장관급 이상 검은 사주거든요. 근데 을사시가 되면은 그렇게 아주 뭐 거물대기는 뭐 차관급이나 아슬아슬하게 장관할 수는 있어도 차관급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해서 이 유튜브에서 그 최재형 씨 사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기 전에 우리가 국가를 한번 보면은요, 국가가 운수가 하락할 때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전에 보면은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암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인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라든지 또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인조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암군이거든요. 그것은 나라가 운수가 기울고 나라에 환란이 생길 때 아주 위대한 참 성견이 있고 위대한 왕이 생겼으면은 그 국난국본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어려우면은 대부분 훌륭한 왕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급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지 못할 그런 그 불우한 그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할 때는 그때에 맞춰서 아주 그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볼 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 때 대한민국은 최고의 강국, 최고의 부국, 최고의 나라가 단군 이래의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원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은 정말 어리석은 대통령이 되고 뽑게 되죠. 뭐 저 안에 남미 쪽에 보면은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동기에 들어오니까 그 당선되는 대통령마다 어리석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대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강국, 최고의 부국으로 다음 대통령 때 현실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긴 얘기는 그 왜 그렇게 되는 건 얘기는 좀 시간 때문에 좀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할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자꾸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사주를 올려놨는데 그 두 양반들도 다 대통령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섣불리 누구라고 대답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재형 씨 사주를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주 만만치 않구나. 대단한 사주구나. 이 사람도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주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까 하고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이 사주를 보면은 양팔통입니다. 양팔통은 대부분 이렇게 사심이 별로 없고 헌신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솔직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답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수일주가 7월 달에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신금이 3개나 있죠. 신금이 3개 있다는 것은 신왕하다는 것입니다. 다 생지거든요. 생지니까 신왕사주죠. 신왕사주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렇게 자기가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바르다 하면은 물러나는 체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흠이죠. 그래서 인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인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임수가 신왕해졌는데 그러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이나
판단이나 판단 잘못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천간에 병화 2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인수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격에 패인했다.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서 인수를 파했다.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 됩니다. 근데 화가 용신이 되려면은 이 혼자보다는 생생불절하게 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나무를 대주다든지 그 뒤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보면은 제가 을사시라고 판단하지 않고 간목 있는 갑진시로 판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목생화해져서 이 병화가 생생불절 꺼지지 않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됐지 않는가. 그래서 목생하는 이런 사주는 사주로서는 제가 근래에 들어서 본 중에 제일 고급 사주가 아닌가, 제일 괜찮은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고 이러기 때문에 인품이나 학식이나 성품이나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전부 다 잘 갖춘 사주로 이렇게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을 잘 타야 되고 시운을 타야 됩니다. 그럼 울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울로에서는 이 사주는 금수가 들어오면은 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목과 화가 들어야죠. 그 중에서도 화가 최고고 그 다음에 목이고 그 다음에 토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초년에 12세 전까지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최재형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12세부터 대체적으로 20 초반까지 토운이 들어왔어요. 토라는 것은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신강이든지 신약이든지 일시 공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신이 됐을 때는 상당히 그 신분이 귀해지고 좋은 직책으로서 그 사람의 소신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대부분 20초까지 이 토운이었기 때문에 토가 이 편관에 해당하죠. 편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받으러 리더십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이 사주가 가장 좋은 것이 병화라고 했었는데 병화다음 간목이라고 했었는데 해자 축으로 대운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완강한데 술을 또 만났다는 것은 뭔가 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고시도 됐고 원래 사주가 좋으니까 고시도 됐고 또 사회의 출발점에서 공무원이 됐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참弁소리 들을 줄 아는 월급으로 원리 원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국화했다. 수가 기운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지 않았을까. 뭐 판사를 하고 했어도 그 월급으로 살았다. 삿된 적인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 많이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년을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원사주가 좋으니까 공직생활도 또 그 돈을 탐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법관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들어와서 50초까지 임수운이니까 또 병화를 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도 경제적이나 모든 환경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오복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물질적인 풍요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인운 이게 목이잖아요. 그리고 간목이 살아나거든요. 간목이 살아나면 병화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2세 중후반부터 후반부터 57세부터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원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가 됐고 이 최재형 씨의 진가가 드러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연운이 조금 안 좋았어도 기본적으로 이 동안 경제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내와 또 바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때 더 빛을 보고 스토리텔링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개운에 66세 됐는데 개운에 지금 감사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운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화에 이게 조금 걸림이 되기 때문에 개운도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닌데 62세 지금 2세부터 5년이 돌았는데 62, 3, 4, 5, 6 금년으로 감사원장이 끝나죠. 66세 운이 감사원장도 끝날 뿐이 아니고 운이 나쁜 운과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청렴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운이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묘대운, 이 묘는 간목이 가장 힘을 쓰는 양인에 해당하고 간목이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고 대운이 들었고 또 시대 흐름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0대까지도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고급 사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강력하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을사시가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권의 후보가 되기도 힘들고 또 됐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평범한 그냥 후보로서 탈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대권을 잡는다,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대 요구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줄줄이 지금 나도 대통령 해보겠다는 사람이 지금 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사주보다 나은 사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어도 이 정도 사주면은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 능가하면 능가했지 그보다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표적으로 재래파인하고 식신생기한다는 격이죠. 그리고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초까지는 힘들어도 내년 후반부터 목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사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강우에 여러 역학자들의 한번 평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